월요공추입니다. 자, 오늘 11월 8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오늘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요. 현재 이런 구간에서 그러면 매매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관련된 얘기들 잠깐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고요. 그동안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 종목에 대한 말씀들을 거의 잘 드리지 않는 상황들이었는데 앞으로는 조금씩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오전 영상에서도 그래서 반도체 섹터 관련해 가지고 조금 주목해 봐야 될 반도체 내에서의 섹터 관련된 얘기 종목들도 한두 개 정도 그냥 언급 정도만 드렸잖아요. 그동안은 종목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리는 쪽이었었는데 조금씩 제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김칫국을 먼저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제가 계속 그동안 두 달여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11월 1월 시나리오에서 11월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용적으로 시장이 내용적으로 그 부분을 조금씩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일단 이제는 조금씩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매매를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조금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시장 안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제 말씀을 조금씩 드려볼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과거에 이제 제가 카톡방에서 운영했던 그런 형태의 흐름 이제 종목이나 시장이나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상황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일단 시장 얘기부터 좀 해보면요. 수급적인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보면요. 외국인들, 오늘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좋지 않았어요, 사실요. 좋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까지 괜찮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침에 강세 출발 이후에 두 차례 정도 눌림이 있었죠. 이 눌림이 나왔을 때 흐름으로 보면 이게 아직까지는 시장 투심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외부적인 흐름이 우호적인 어떤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 밀릴 수밖에 없는 흐름. 더군다나 내일 중간선거도 있고, 그리고 CPI 발표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뭐 요렇게 그냥 횡보하면서 변동성 줄이는 과정 눈치 보기 요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견조한 흐름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중국 시장이 개장하는 전후로 해서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위안화 강세에 따라서 홍콩 증시가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환율도 하락을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 오후장 들어와서 일정 정도 이 눌림이 좀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암호화폐 쪽에서 급락이 진행되면서 뱅크런 우려에 따른 급락이 진행이 되면서 시장 눌림이 좀 나왔는데 견조하게 버텨내는 모습, 막판에는 머리까지 살짝 들어주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도 대형주 중심의 이 수급이 오후장 들어가가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요 상승이 대형주 중심의 상승을 좀 만들어낸 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2.6% 상승을 했고요. 네이버도 오늘 급등이 나왔었죠. 이러면서 시총 상위주 쪽에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들은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장 전체적인 수급 확산세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시장 안정화에 대한 베이스를 지금 시장이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정도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였는데 장전에 제가 이제 새로운 채널에서 장전 뉴스로 해드리는 부분에서 이 종목이나 섹터 말씀을 매일 아침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2차전지 조금 눌림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차전지 섹터들 오늘 조정이 나왔어요. 아마 이건 뭐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나올 겁니다.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당분간 그동안 혼자 독주를 했으니까 좀 이제 시장에서 순환매 돌면서 2차전지 좀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인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 수급이 2차 전지에서 빠졌던 수급이 조금은 골고루 이렇게 확산되면서 기대감을 좀 줄 수 있었던 부분을 만들었다라는 게 오늘 제가 봤었을 때 시장이 오늘 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얼마나 올랐는지 오늘 대부분 올랐겠죠. 그냥 올랐는데 얼마나 올랐는지와 관계없이 뭐 또 혹시라도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이게 시장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한 베이스를 깔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 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름 정말 한 1년 반 정도 만에 좀 가장 좋았던 시장의 내용적으로 좋았던 시장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물론 이거보다 내용적으로 더 좋았던 시장이 1년 반 사이에 제법 있었습니다만 너무 그동안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만 개선이 돼도 좀 이 기대감을 좀 갖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보게 되면 오후장 들어 급등이 나왔던 웹툰 섹터들 그리고 NFT 오전부터 좋았는데 끝까지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NFT가 뜨니까 게임 섹터들 같이 뜰 수 있었는데 오전에 같이 좀 뜨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오후장으로 갈수록 조금 밀렸는데 이게 이제 위믹스 사태 관련해가지고 영향을 좀 받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애플페이 관련 섹터들 그리고 바이오 면역 항암제 쪽의 바이오 섹터들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대표주들도 좋았고요. 영상 컨텐츠 sek터들도 윗꼬리를 좀 달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엔터 섹터들도 뭐 아주 강하진 않았어도 어느 정도 오늘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정도의 수준은 좀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섹터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았는데 막판에 그래도 좀 아랫꼬리를 좀 달아준 게 좀 다행스러웠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화폐 섹터들 오늘 좀 밀린 흐름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암호화폐 섹터들 떨어지면서 나온 모습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보험 섹터들 흥국생명 사태가 일단락 되는 걸로 일단 보이긴 합니다만 이미 한번 이 신뢰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이 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파가 조금 더 지속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반등이 나왔던 자동차 주들 오늘 하루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 오늘 매수 상당히 좋았고요. 오늘 전체 매수의 절반 정도가 외국인들의 매수의 절반 정도가 삼성전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엔솔, 그 다음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왔는데 2차 전지 섹터들 같은 경우 그래도 대형주들은 또 버티는 모습들이 나와줬다라는 거 그 부분이 2차 전지 섹터들이 조정을 조금 보일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견조하게 그렇게 오래 조정 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여줬는데 아마 그래도 최근에 상승했던 흐름을 좀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일정 정도의 이 조정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매도상위 쪽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기아, 하나금융지주, 현대모비스, 금양, 현대차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JYP엔터, 카카오게임즈, 네오위즈, 성일하이텍, 모트렉스, 원익IPS, 오스템 임플란트, 양지사, 루트로닉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왔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 LNF, 카나리아 바이오, 메가스터디 교육, 천보, 도이치모터스, 안랩, 박셀바이오, 리노공업, 헤어젠, SM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의 이 전체적인 흐름이 좀 만족스러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괜찮았는데요. 자, 이 부분하고 이제 시장 얘기를 좀 들어가 보면 지금 중요한 부분이 제가 아까 서두에 이제부터 종목에 대한 말씀도 조금은 드릴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시장 안정화까지는 나와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장이 안정화가 안 되면요. 종목 지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그동안 봐와서 아시잖아요.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지수가 계속해서 밀리고 눌리니까 종목들이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가고 꺾이고 급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얼마 못 올라가고 다시 꺾이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말씀을 거의 잘 드리지 않았던 것인데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될 기미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2410포인트 근처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오늘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다라고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음봉이 나온다면 2340포인트에서 2420포인트 요 사이에서의 박스권을 예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까지 올려놨다라고 하는 부분, 아직은 좀, 이 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가능성을 확실히 좀 높여놨죠. 2위까지 올라올 수 있다면 정말 무지하고도 막지하게 반가운 일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시장이 만약에 이 위로 올라서서 안착이 되면요, 시장이 이후에 밀려도 2300포인트 밑으로는 안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장 최고 어떤 악재가 나왔어 해서 밀리면 한 2300까지 밀릴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흐름인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확실히, 이제 돌려지는 흐름은 나온다. 최소한 바닥은 잡는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이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 지금 딱 보시면 오늘 지금 살짝 여기 지금 올라오는 아이고. 요게 지금 조금 더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요렇게 보시면 자, 요렇게 보시면요. 오늘 딱 넘어섰어요. 넘어섰는데, 요게 요 위까지 올라와야 요 자리를 확실히 안착했다. 이 추세 저항선을 돌파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이 확률이 높아진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보면요, 작년 8월부터 만들어졌던 추세 저항선을 하락장의 추세 저항선을 돌파를 한 겁니다. 이게 작년 8월 달부터 내려왔던 추세 저항선. 그걸 오늘 돌파한 거예요. 근데 이거 오늘 이렇게 돌파했다고, 이제 그러면 하락 추세가 끝났어. 이제부터는 상승으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은지요. 아직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볼 수 있으려면 이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놀아줘야 해요. 당분간은. 놀아줘를 불러와야 합니다. 여기를 못 넘어서게 되면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밑으로 타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다만 오늘 캔들이 그만큼 좀 이쁘기는 했다. 그 정도 말씀은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부분이 일정하고 연결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일단 내일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자, 이 중간선거가 일단은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 제가 계속 그 뉴스나 이런 걸로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 저희 무방 쪽에는 계속 올려드리기도 했죠. 텔레그램 방에. 공화당이 지금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적어도 하원은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다. 상원은 잡아도 좋고 안 잡아도 좋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에서는 공화당의 의회 장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미국 시장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딱 놓고 보면 딱 3번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중간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았고, 승리를 했고, 그때마다, 지수는 상승이 나왔다. 근데 특히 민주당 대통령의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었을 당시가 향후 1년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런 뉴스들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만약 이번에 공화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이 의회를 장악하게 된다면, 미국 시장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쪽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규제를 좀 더 많이 하는 정책들을 쓸 수밖에 없는, 이념상 그런 상태고, 공화당 쪽은 이쪽에 규제를 풀려고 하는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도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재정 부양을 위해 가지고 돈을 풀고 있는 부분 향후에 중단이 될 것이고요. 점차적으로 줄어들거나 중단되게 될 것이고, 변수 하나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좀 줄어들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될 것인지가 이제 조금 하나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외에는 대부분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 놓고 보면 우호적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 지표들도 꺾일 가능성이 더 높죠. 아무래도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정부의 재정 지출이 줄어들게 될 거고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될 테니까 인플레이션은 꺾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런 측면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
놓고 보면 그러면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겠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나스닥을 중심으로 보면 반등 여력이 조금 더 많이 남아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겠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도 여기까지는 한번 이렇게 올라가 볼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10포인트 돌파 시도가 한번 나와주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예죠, 예. 지금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고점을 어디까지 찍을 것이냐, 얼마까지 찍고 어느 정도 기간까지 찍을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잖아요. 일단 제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최대 5.0, 4.7을 기준으로 봅니다만 일단 최근에 바뀐 걸로 봤었을 때 5.0까지는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12월 50bp, 2월달 25bp, 3월달 25bp 끝! 요렇게 지금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미국 채권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최소 5%에서 5.25까지 지금 반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CPI 발표 이후에 또는 이번 달 CPI 또는 다음 달 CPI 발표 이후에는 내려올 가능성을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50bp를 올리게 되는 12월 달 이제 두 번의 앞으로 고용보고서 한 번 더 CPI 두 번 더 확인을 한 이후에 50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아마 시장은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이젠 좀 금리 인상 거의 끝나가라고 하는 쪽의 개념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고 오늘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발표한 이 프록시 데이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올리기가 조금 부담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 늦어도 12월이에요. 근데 요번 CPI 결과에 따라서 11월 이 시장 안정화 가능성, 11월 시나리오가 아직까지 충분히 유효하다.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까지 유효한 상태인데, 다만 이게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조금 부담은 됩니다. 부담은 되는데, 만약 미국 요번 소비자 물가 지수가 헤드라인을 기준으로 7%대를 찍는다. 블룸버그 통신에서의 블룸버그의 예측이 지금 7.9%입니다. 7.9%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 공식 컨센은 지금 8.1%고요. 8.1%인데 만약에 앞자리 7을 달게 된다라고 한다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큰 우호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반등 약간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바로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코어인데요. 코어가 이번 달도 지금 6.5%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이렇게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주택 관련 지표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계속해서 주택 지표는 뭐 이번 달이냐 다음 달이냐 뭐 다다음 달이냐의 문제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반영이 된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요번 달 요렇게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 시장은 약간의 추가적인 반등 이후에 옆으로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 8%대, 8.1%, 지난달에 8.2인데 8.1% 같으면 약간의 실망감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2410포인트까지 올리지 못하고, 여기 안착을 못하고 내려와서 요 2340에서 2400 20포인트 사이 요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나와야 2410포인트를 넘어서서 여기를 박스권으로 2410에서 2460 또는 2500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박스권은 아직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일단 2410을 저점으로 놓고 요 위로 박스권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2410포인트 20포인트를 고점으로 놓고 밑에서 박스권을 만들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나는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만약에 2420포인트 정도가 저점으로 찍힌다라고 보면 그래서 이 위에서 박스권이 나온다라고 보면 CPI 발표 이후에 박스권 딱 나오는 시점에서 바로 그때부터는 하나씩 매매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마 이제 종목들
오늘 움직이는 것처럼 어제 오늘 움직였던 것처럼 괜찮게 움직임이 나올 테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시장 안정화가 나오는 거고 그 안정화 속에서 매매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해볼 수 있는 연말 넘어가는 그 흐름으로 계속해서 내년 초까지 괜찮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만약에 이 자리를 넘기지 못하고 이 자리가 고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 말 속에서 벌써 답은 나왔죠. 이 자리가 박스권 고점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거의 고점 근처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내일 미국 공화당이 승리를 해가지고 이 위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안착이 안 되면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가 2340포인트까지 열려있다.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빨간불 보인다고 불나방 하면 또 물리는 상황 나올 수 있겠다. 그렇다면 만약에 CPI가 괜찮게 나오는 게 아니어서 눌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 2340포인트 근처 약간 위 거기 어딘가쯤에서 시장이 바닥을 잡는 신호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까지 한 번 더 기다림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나서 매수가 된다면 올라올 때 매도 이런 방식으로 가면 된다라는 거죠. 현재 그렇다면 보유 종목들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마 이제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들은 여러 차례 드렸는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장이 안정화가 됐었을 때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진짜 괜찮은 종목이냐 주인이 있고 괜찮은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이냐 아니냐 그 부분은 본인이 판단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은 일단 그대로 갖고 가는 게 맞습니다. 얘들은 여기 왔다가 다시 밀린다고 해서 팔 거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 기다렸던 거에 대한 보상을 좀 받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조금 더 갖고 가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만약 그렇지 못한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얘가 조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밀리는 흐름에서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왔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중에서 일부 하나씩 보고 이제 현금화를 통해서 교체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일부 종목들은 그렇게 고민을 좀 해보시는 구간들이 오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해놓고 요때까지는 기다리는 겁니다. 요 구간 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또는 최대로 보면 이 추세 지지 라인이 되겠죠. 이제 지지 라인의 근처에서 딱 와서 여기서 지지가 되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는 갖고 있는 현금 가지고 조금 움직임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다. 아직은 빨간불이라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좋았겠지만 빨간불이라고 해서 그냥 덤비는 불나방이 되는 건 아직은 조금만 더 참자. 개인적으로는 조금만 더 참자. CPI까지만 확인하고 시장의 그 CPI의 반응까지만 보자. 그거 해봐야 고작 길어봐야 이번 주입니다. 지금까지 1년 반을 기다렸잖아요. 이제 그거 한 며칠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며칠만 좀 참자. 그리고 나서 다음 주쯤 여기서 매매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일단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단 간의 시작에서 어느 정도 바닥권 지수의 바닥권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고민을 좀 해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본인이 공부를 해보셨을 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 이거는 시장만 조금 안정화가 되면 올라오는 종목이야 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은 갖고 가시는 게 맞겠죠. 그게 아니라 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판단이 좀 든다면 예를 들어 다른 애들 막 올라갈 때 계속 못 올라가는 애들 있잖아요. 물론 때에 따라 못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아주 강한 저항이 이렇게 딱 있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여기 근처에 있어요. 이 근처에 있어서 조금만 올라가면 두드러 맞고 조금만 올라가면 두드러 맞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시장 올라도 요 자리 돌파가 안 돼서 못 올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자리만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종목마다 달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 본인 지금 각자 이 영상을 보시는 본인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겠다. 대신
그거 말고 이제 정말 안 되겠다고 생각되는 애들은 정리를 좀 해가지고 이후 종목들이 이제 진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지금까지의 손해를 좀 복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지금부터는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지금 당장 아닙니다. 일단 아직 시장 안정화된 거 아니고요. 안정화의 어떤 베이스 기본 이 틀들이 조금씩 지금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미리 일단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만약에 이랬다가 CPI 발표 안 좋게 나오면서 다시 또 시장 밀리기 시작하면 지금 말씀드린 거 도로 한번 탑을 낼 수 있어요. 다시 또 기다려야 될 수 있습니다. 한 달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준비 정도만 하는 상황으로 봐두자. 미리 김칫국은 마시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시장과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오후에 또 새롭게 나왔던 뉴스 중에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끝까지 또 지금 현행 내년부터 시행하는 체제를 밀어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은 저는 거의 안 하고 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이게 정치적으로 어느 당에 대한 뭐 지지 또는 반대 이 개념을 떠나서요. 우리 지금 이 주식시장 전체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전체를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금투세는 어떻게든 유예가 돼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그 장전 영상에도 그 기재위 간사분들 연락처가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희 카페에도 올려놨습니다. 오늘 따로 올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뉴스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 저희 여기 카페에 주식 뉴스 정보방 여기에 요거 올려놨으니까요. 요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내 지역구에 계시는 국회의원이 계신다면 한 번씩 연락을 좀 하셔서 항의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그냥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계좌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 하나 지정된 계좌, 주 계좌 이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오면 다 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모펀드 쪽으로는 세금이 오히려 확 줄어든다라는 거.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대부분 사모펀드 쓰시고 정말 대주주라고 하는 분들 대부분이 사모펀드를 이용하잖아요. 그 세금이 줄고 모든 국민들이 그 세금을 다 메꿔 넣는 이런 상황의 제도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감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